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육임 기초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육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 아니면 조금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육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주 명리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실전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배워야 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육임은 점인데 학문이에요. 왜 학문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점처럼 무속인들은 어떤 학문화돼서 체계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신점을 볼 때 말씀을 이제 무속인들이 하시지만, 일단 육임은 점은 점이지만 주역이나 육교처럼 이 학문적인 이론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인 그 토대가 어떤 주먹구구식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지 아주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점법의 최고봉이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취미생활로 그냥 놀면 뭐하나 이런 생각으로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배우셔도 되겠지만, 내가 상담을 전업으로 하고 또 누군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드바이스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 수가 없어요. 사주에서 풀지 못하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반드시 의문점, 그리고 사주 명리학에서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육임점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임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육임은 동양 오술 중에 하나인 복, 그 중에서도 점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급한 상황에서 갑을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lum을 판단할 때 사주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년월일시 이런 걸 모를 때, 그러면 그때는 육임점을 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공부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주 명리학을 기초적인 이론, 이런 정도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육임이 좀 수월합니다. 왜냐면 사주에서 나오는 이론, 기본적인 음양오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육임에서 약 한 30%에서 40%는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적용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유리하다. 그리고 실제로 사주 상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사주와 육임의 구성, 육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육임의 구성 형식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주팔자는 자기가 태어난 생년, 그리고 월, 일, 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주는 이 생년월일시가 결정이 되면 본인의 사주팔자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런데 이것을 일간이라고 했을 때 이 일간의 기운이 서로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러한 부분을 이제 관계성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지지라고 하고, 이 사주팔자가 결정이 되면 또 대운과 세운이 결정되죠. 대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세운은 누구나 다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자동차라고 본다고 하면 이것은 도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는 길이 나쁘고 비포장도로 아니면 굴곡 있는 그런 운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운들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차여도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이제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육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육임은 어떤 일이 발생한 사건이나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난 그 당일날
일진을 일단 위주로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는 유기매에만 있는 월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월장을 시간에 가시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주는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이게 딱 태어나자마자 모든 게 결정이 되어 있지만, 유김은 결정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 발생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와서 물었을 때 그때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북한군이 뭐 북한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럼 그 발생한 시간을 가지고 점을 칠 수도 있고, 옛날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유김점을 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주 발사체가 올라가다 폭발을 했을 때 그런 거 가지고도 심지어 일단 유김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누가 나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소개시켜준 그 사람이 나한테 합의 기운이 잘 맞는지, 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몸이 아파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퇴원 잘 되고 회복이 될지, 이런 부분에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을 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기가 있으면 그 경기가 어느 팀이 이길 건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고스톱 칠 때 시간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리를 이동하면서 할 때 어느 시간에 어느 방향으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될지, 또 관제 송사가 있을 때 가급적이면 어느 날을 선택을 한다든지 어느 시간에 내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주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무슨 날이냐, 일진, 예를 들어서 갑자일이냐 아니면 을미일이냐 병오일이냐, 이런 일진 아시죠?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에서는 이 일간이 주체가 되잖아요. 유김에서도 역시 그날의 일진의 이 일간, 이게 그 점을 보는 당사자, 나가 돼서 주체가 됩니다. 사주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간목일주냐 아니면 병화일주냐 결정이 되어지지만, 유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날의 일진을 보고서 그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몇 시에, 5시에 발생한 사건이냐, 자시에 발생한 사건이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에서는 이제 월건이라고도 하죠. 이 월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24절기를 봤을 때 월건을, 예를 들어서 입춘이 시작됐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그 사려가는 것을 월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월장은 그 입춘 다음에 우수입니다. 그러면 우수,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월건은 음력 절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절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월장은 입춘 다음에 우수서부터 시작해서 춘분까지 태양의 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산점이. 그래서 사주하고 그게 조금 좀 약간 다른 점이에요. 태양의 황도, 주로 양력을 위주로 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사주팔자는 이렇게 만세력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김은 이걸 가지고 보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첫 번째는 천지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천지반도. 천지반도는 우리가 이제 김은동갑이라든지 구성화 아니면 자미두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구궁도 뭐 풍수에서도 보죠. 그런데 일단 구궁도는 아니고 천지반도는 일단 12궁, 12궁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각이니까 자축인묘서부터 해서 나중에 해시까지 해서 그 천지반도에 그 지반과 천반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사과 삼전이 결정이 됩니다. 사과 삼전. 그래서 천지반도와 사과 삼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주를 보면 사주는
사주팔자가 있죠. 그럼 사주팔자는 무엇입니까? 이미 태어난 상태에 결정되어 있는 상태 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딱 결정되면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운에 따라서 인생의 흐름, 행로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육임도 그날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월장까지 딱 가시를 하면 이 천지반도가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천지반도는 사주처럼 딱 결정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이 천지반도를 토대로 해서 사가와 삼전을 결정하는데 이 사가와 삼전은 또 나누어지면 사가 같은 경우는 1가부터 해서 사가까지 있어서 사가라고 하는데 이 사가는 상태함수입니다. 상태함수는 뭐냐? 사주처럼 천지반도도 결정되어 지만 일단 이 천지반도 속에서 사가 삼전이 나뉘어지는데 사가는 역시 천지반도에서 끌어다가 표시를 하고 이 사가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삼전이 결정이 되는데 이 삼전은 사주로 따지면 운의 흐름, 대운과 세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사주팔자하고 비슷한 겁니다. 1과, 2과, 3과, 4과가 있어요. 그래서 1과는 나의 일간을 위주로 해서 보고 3과는 그날의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우리 사주는 이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7글자가 어떻게 주고받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육임 같은 경우는 일단 4과 중에서 1과가 중요하고 3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과는 그 점을 친 당사자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지는 3과라고 하는데 3과는 그 목적사 아니면 상대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주고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륭이 결정되어지는데 3전은 뭐냐? 사가가 결정되면 사가를 토대로 해서 초전, 중전, 말전이라고 해서 초, 중, 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초전, 초반에, 중반,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주도 운이 대운과 세운과 월은 뭐 일운 이렇게 나뉘어지듯이 육임도 이 사가가 상태함수라는 것은 어떤 일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사가가 딱 결정이 돼요. 천지반도가 결정되면 그러면 그 사가의 기륭을 판단을 해서 초반에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중반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초정, 중전, 말전이라고 하는 3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있어요. 일단 본명상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본명상신이 두 가지입니다. 연명상신과 행년상신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건 뭐냐? 그 사람의 띠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이 띠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띠를 보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행년상신이 좋으면 마지막으로 이 초전, 중전, 말전 그러니까 초중, 말까지 잘 진행됐어도 이 마지막 이 연명상신이 조금 안 주면 1년 동안 고생을 하겠다 아니면 이 사람 전체적으로 고생하겠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고 행년상신은 이것은 이제 여자냐 남자냐 여와 남에 따라서 반대로 올라가는데 그것은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뭐 2024년이니 25년이니 그러면 그 해 만약에 점을 쳤다 그러면 1년 운세가 어떻게 흘러가겠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개업식을 하려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사가삼전에 초전, 중전 처음에는 잘 나왔는데 중전, 말전 나중에 행년상신이나 이 연명상신이 안 좋게 나왔다 점괘가.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좀 잘 되겠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결국엔 나중에 제대로 장사가 안 되고 망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이 사가 삼전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러면 사가가 결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위독한 줄 알았더니 나빴어요. 그런데 중전 말전을 가면서 좋아지면서 이 연명과 행년을 본명상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다 그러면 다행히도 처음에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죽을 고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잘 살아서 무탈하게 퇴원을 할 것이다. 그럼 퇴원을 하면 언제쯤 할 것이냐? 이 또 흉절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주에서는 절대로 이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주를 제대로 공부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사주 한지 지금 한 25년 됐지만 제가 뭐 그거 해가지고 다 알 수 있었으면 유기물 안 배웠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타로도 한 16, 7년 전에 타로까지 다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사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이 육임에서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성은 사주팔자와 대운세운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육임은 그날의 사건이 발생한 일진과 시간, 월장을 가지고 천지반도가 결정되고 사가삼정이 결정된다. 그런데 사가는 일과서부터 사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발생한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함수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삼전은 초반, 중반 그리고 나중에 말. 그런데 여기서 초중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보통 점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보지는 않아요. 보통 한 1년 내. 물론 자기가 태어난 걸 가지고 유김에서도 보는 게 있습니다. 사주처럼 지금 태어난 각자의 생일 그 당해 연도에 유김 명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 사람의 전반적인 운기가 어떻게 될 건지 보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뭐 사주처럼 뭐 긴 시간 수십 년, 뭐 심지어 100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뭐 몇 달 이내 아니면 1년 이내에 결정되는 일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삼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런데 이 연명상신과 행년상신은 바로 또 천지반도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유김을 앞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사주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점, 저도 제가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3년, 4년 이때 유김을 처음 알게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유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했지만 실제 사주는 그 전에 공부를 해서 배우면서 이상하게 사주를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유김을 알고 공부한 이후에 이거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주를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은 굳이 뭐 6인까지 배워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정말로 사주를 가지고 누군가를 상담을 하고 깊이 있게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반드시 6임을 배워야만 정확한 상담이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6임의 오늘 이제 구성 사주하고 어떻게 됐는지 이걸 배웠는데 하나하나 유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거, 기초적인 거, 그거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좀 많이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약간 잠겼는데 그러한 부분 양해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